3번입니다. 3번은 총론 가운데 특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선별했습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과 내용으로 옳은 것 됐어요. 읽을 때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니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디귿 미래 수입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니을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미음 토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를 가능하게 한다. 1번 기억은 인접성, 니은은 개별성, 디귿은 부증성, 리을은 부증성, 미음은 영속성. 정답은 5번이죠. 4번이네요. 부증성. 4번 부증성. 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기억의 핵심 단어는요. 균형가격이죠. 핵심 단어가 균형가격. 균형가격이라는 것은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난 가격, 이게 균형가격이에요. 그런데 부증성은 공급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급이 없다. 두 개가 만나야 균형가격이 되는데 안 만나니까 균형가격이 어렵다 해갖고 틀린 것. 기억은 부증성. 니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있죠. 땅은 부증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리고 용도 입장에서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죠. 용도 전환. 그런데 이게 개별성 그러면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적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용도 측면에서는 옆에 땅으로 바꿀 수 있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은 말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귿 미래 수입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직접 미래의 수입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미래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는 땅은 영속성이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수입을 현재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직접 환원법. 이때에 감가 계산을 하지 않죠.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 계산하지 않는 직접 환원법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리을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용의 근거가 된다. 이게 부증성이죠.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 이거는 땅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고 적다는 이야기는 희소성은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서 4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그래서 땅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의 근거는 부증성이다. 그 다음에 미음 토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 그러면 가격을 깎는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제적 측면, 그러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부동성, 그 다음에 인접성이죠. 그래서 영속성이 아닙니다. 영속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가 안 된다 해야 되겠죠. 해갖고 영속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를 배제한다, 이런 말과 관련이 있고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성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1번은요, 위치라는 개념에는 부동성과 연관시켜서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말하자면 부동성은 절대적으로 고정됐다.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다. 그러나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그러면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상대적 위치가 변함으로 주변의 변함으로 가격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다. 그러나 주변의 변함으로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가격이 변한다.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부증성이죠.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 그래서 땅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만들 수 없다. 부증성이죠. 그러나 용도가 바뀌는 거, 용도 전환, 그러면 경제적 공급. 만약에 바다가 육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정됐지만은, 그러나 용도가 바뀐 거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고,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증성이다,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감가 그러면 가격을 깎는데, 물리적으로 원인이 돼서 가격을 깎는 것을 물리적 감가. 물리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영속성 때문에,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된다. 가격을 깎는데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격을 깎는 것을 경제적 감가. 부동성, 그 다음에 인접성,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물리적 대체, 용도적 대체.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 개별성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다. 옆에 있는 땅으로. 그래서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접성, 이렇게요. 이 1번을 통해서 4개 용어를 이렇게 대비해 갖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2번은요, 부동성과 관련시켜 갖고 국지적이다.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있다. 국지적. 그리고 공시 방법이 다르다. 동사는 점유인데 땅은 등기라는 방법을 하는 이유는 땅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성은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죠. 그리고 외지적경,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4개는 묶어서 주변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외부 효과 그러면 주변에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 부의 외부 효과. 영향을 줄 때 단서 3개가 들어가죠. 의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이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주변을 분석한다. 그 주변에 해당되는 게 인유동,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 지역을 분석한다. 적합의 원칙, 주변과 어울린다. 그래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 해갖고, 외지적경은 주변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주변이라는 말이 생기려면은 땅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서 부동성, 그리고 또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서 인접성. 외지적경은 부동성에도 있고 인접성에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같이 묶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임정, 중개, 임장, 정보. 부동성이죠. 땅은 이제 부동성은 중개활동, 임장, 현장에 가본다, 정보활동. 이게 중임정은 부동성이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이 3개가 있는데, 관중평, 관리, 중개, 평가. 관리는 영속성, 이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개는 부동성, 평가는 개별성. 그리고 이 3개는 우리 앞에 1번 문제에서 관중평은요, 부동산 표준 분류표에서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분류죠. 관리, 그 다음에 중개와 평가가 둘로 나눠서 이 3개가 서비스업에 들어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3번, 생산비가 없다. 그 다음에 재생산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생산비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만들 수 없다, 부증성이죠. 그런데 재생산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요, 한번 만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산비가 없다 라고 할 때는 부증성, 재자가 들어가서 재생산이 안 된다 할 때는 영속성이죠. 2개 비교해서 구분합니다. 수요자 경쟁, 수요자 시장을 구분해서, 수요자 경쟁 그러면 수요자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부증성이죠. 땅은 만들 수 없어서 공급이 없으므로 수요자가 많다. 부증성 때문에 수요자가 경쟁하고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요자 시장 그러면 시장은 적은 쪽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수요자 시장 이렇게 하고, 이거는 경기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향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자 시장. 그래서 물건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 시장, 매수자 시장에서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마케팅이 필요한 것은 무슨 시장에서 필요하다? 수요자 시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합니다. 지대와 임대차 시장. 지대의 근거 그러면 이게 땅이 적기 때문에 부증성과 연관이 있어요. 땅을 희소하다라고 만들어서 지대라는 말은 부증성이고, 그런데 땅을 임대차 시장이 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영속성입니다. 땅을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임대차 시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영속성이고, 임대료 이런 말이 나와도 영속성이고, 그 다음에 지대 그러면 부증성이다. 이렇게. 집약적과 조방적. 집약적은 땅을 위로 이용하는 건 집약적, 옆으로 이용하는 건 조방적. 그래서 위로 가는 한계, 집약한계, 이거는 한계 층수를 말하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고 땅의 이용에 상한선이 되는 거고, 옆으로 이용하는 한계를 조망한계인데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을 때고 땅의 이용에 하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 그러면 고지가, 조방적 이용 그러면 저지가. 그래서 집약적 이용은 부증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
땅이라는 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어서 있는 땅을 여러 용도로 생각을 하자. 용도의 다양성. 그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 최유효 이용.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중성. 이렇게 풀어갑니다. 우리가 분석 그러면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 그러면 선지표 후개체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표준적 이용, 중간 정도 이용을 따져서 가격 수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선지표, 먼저 지역 분석, 표준적,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거시적, 나중에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 개최, 최고의 가치,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미시적, 부분적, 선지표, 후개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일물일가의 법칙. 동일 물건의 동일 가격.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 돼야 되는데 개별성 때문에 말하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 그러면 개별성. 균형 가격이 안 된다. 균형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가격인데 부증성 때문에 공급이 없어서 균형 가격이 안 된다 할 때는 부증성. 일물가의 법칙이 안 된다 할 때는 개별성.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완전과 불완전인데 완전 시장 그러면 정동진다. 정보가 공개됐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이 정동진은 완전 경쟁인데 완전 경쟁은 현실은 없죠.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이다. 특별히 개별성이 강조가 되고요. 땅은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다. 물론 개별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부증성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부동성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고가다, 규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성. 5번 직접환원법.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그래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가격으로 만든 것이 수익환원법이고 그래서 만든 가격이 수익가액이고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죠. 환원 그러면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제가 할인수 그래서 할인율과 이자율과 수익률은 개론 풀 때 같은 말로 풀고 이거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우리가 이자 계산하자. 그 다음에 감가 문제를 처리하는 걸 회상이다. 회수율과 상각률인데 땅은 감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상이 없다. 이걸 직접법. 그런데 건물은요 직선법인데 이걸 연수분의 1로 같은 금액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건물에 해당이 되죠. 토지는 직접환원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또 시험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자율과 가격은 우리 개론에서 가격과 이자율은 항상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격과 그 다음에 이자율과 수익률은 반비례.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올라간다. 부동산에서 가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똑같은 논리로 가격과 환원이율도 반비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을 하고 우리 특성을 중심으로 용어 정리해 봤습니다. 반복해 보시고 앞에 있는 기본 강좌도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